말씀드릴 주제는 잘 살고 있나? 참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순간에 그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어지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게 또 소중한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순서로 봤을 때는 식상생재가 되고 재생관이 되고 관생인까지 됐을 때 그러면 다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있어요.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오게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인성운에 그렇죠. 식상적인 행동을 멈추게 되고 나를 돌아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껏 살아온 삶이 허무해지기도 해요. 그리고는 문득 깨닫게 되죠. 내 행복에는 참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잠시는 행복하지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에 걸맞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힘들어져야 하니까요.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지향점을 찾는 것은 개개인 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이쯤 되면 좀 해야 되고 이 정도 됐으면 뭘 해야 되고 타인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 자신을 억제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면 항상 불만에 쌓이게 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하다라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며 정말 나의 작은 불행이 온 지구상의 가장 큰 것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는 하죠. 피해는 결국 당사자 자신이 모두 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회사를 빠짐없이 출근을 하며 월급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모두 갖고 있죠. 그 믿음을 다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재성에 의한 결과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것이 재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통계에 가까워요. 나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과는 다른 것은 바로 재성적인 현실에 더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왜 공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껏 뭐 했는데 생각과는 다르더라. 야식을 참았는데 살이 더 찐 거야. 우리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야식만 안 먹고 매 끼니마다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살이 찔 수 있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까 살이 빠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식이란 다이어트와는 상관없음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릇된 가치관을 내가 갖게 되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생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이에요. 학생들 같으면 시험 전날 밤새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 시험 기간에.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두 시간씩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친구는 시험 기간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항상 노는 것 같은데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재생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한 총량을 보는 거예요. 하루 벼락치기를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게끔 되는 것인데 여기서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재성에 기반하지 않은 관성이 많은 인성을 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절제로 인해서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랬다가 뭐야 막상 살을 빼고 보니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 이거는 야식 먹는 것만 못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실망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나의 오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익숙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반대로 인성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성취가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부와 명예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만족감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럼 어떻겠어요? 끝없이 만족은 못하고 추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성운이 현타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은 재생관이 되고 그에 맞춰서 살았더니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생인이 됩니다. 흡족하고 좋은 기억은 바로 반복적인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총량은 성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식상생재가 되는 것이겠죠. 참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러기 힘든 이유는 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답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이유도 여기 있고요.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막히게 되는 사람인지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재성의 생을 받지 못하는 관성은 현실의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하기에 관성을 치는 상관운이 오게 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관성의 생을 받지 못하는 인성은 관이라는 자기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받아도 좋은 걸 몰라요. 원하지 않는 방향성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관의 생을 받지 못하는 인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가는 생각보다는 식상을 억제하는 역할이 더 커요. 뭘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재생관되지 않은 관성에게 인성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실을 얻었다기보다 타인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성향이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 재성운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